문제 5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합 A는 x, y로서 y는 ax 위에 있는 점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집합입니다. 이때 mn이라는 점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해석은 m,m이라는 점이 y는 A의 x제곱 위에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따라서 대입하면 n은 A의 m제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집합 A에 속하는 것들을 찾아 적으십시오 하는 얘기죠. 즉, 이 그래프에 대입했을 때, 이 함수에 대입했을 때 그 점이 만족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기억 m 플러스 1, an이죠. 대입을 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가 아는 것은요.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이 부분의 해석이 얘랑 똑같으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벌써 느끼죠?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되고 양쪽에 a를 약분하면 원판이고 원판에 양쪽에 a를 곱하면 기역이죠. 따라서 기역은 조건을 그렇죠.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니은 2배의 m, n의 제곱은 n의 제곱은 2m을 대입해보죠. 이 조건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얘를 갖다가 어떻게 변형하는 거냐? 이 조건식을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뭐 하면 돼요? 제곱하면 되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됩니까? 되죠. 이해되시죠? 따라서 니은 역시 주어진 곡선 y는 ax제곱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역 니은 지우고 디귿 해석하겠습니다. 자, 니은을 이제 풀었고요. 디귿 해석해 보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3n의 효과를 이제 봐라. 이런 얘기인데요. 3n은 a의 m제곱이죠. 여러분 여기서 m제곱이라는 얘기는 어떤 효과죠? 여기에 이런 효과죠. a의 m제곱에다가 m제곱 승을 한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n의 m제곱 승을 해야 되죠. 그럼 이 값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a의 m 곱하기 m이 되고 n의 m제곱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두 부분이 일치하니까 이 부분도 일치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 3n이 n의 m제곱과 같다고 말은 못해요. 이해하셨죠? 일반적으로 성립한다 말은 못합니다. 아셨죠? 안 되는 게 하나라도 나오면 틀리는 거죠. 리을로 넘어갑니다. 자, 마이너스 n, n분의 1을 대입하면요. n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m제곱. 이 관점은 이 스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뒤집어 주면 되죠. 맞죠? 역수를 취하면 돼요. 그럼 역수 취해볼까? 당연히 n분의 1은 a의 m분의 1이죠. 지수법칙에서 n의 마이너스 1제곱은 a의 마이너스 m이죠. 이 해석이 여기 있나요? 똑같죠? 여러분, 같은 거예요. 따라서 원래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리을 역시 y는 ax제곱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정리. 문제 6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수, 지수함수죠. y는 2에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까지 보세요. 평행이동. 그럼 얘는 선생님 잘 하나 보세요. y는 2의 2x제곱은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죠? 2의 제곱은 4니까 4의 x제곱 이렇게 갑니다. 따라서 주어진 식을 좀 바꾸세요. 이렇게 됐죠?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 q만큼 평행에 이동을 시켜주시면 이렇게 되나요? y 빼기 q는 4의 x 빼기 p 얘죠. 밑줄 친 이 부분이 얘랑 같다. 그런 얘기죠. 이해되세요? 이 둘이 같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따라서 q를 넘겨주시면 y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주어진 조건도 약간 변형시켜 주시면 이렇게도 됩니다. 그럼 얘를 바꿔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얘네들이 같은 거죠.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x 빼기 p는 x 플러스 2랑 같으니까 p의 값은 얼마죠? 마이너스 2고요. q의 값은 얼마죠? 2분의 5로 볼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p의 값은 마이너스 2고요. q의 값은 2분의 5 이렇게 보세요. 정리. 문제 7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과 같이 주어진 함수 y는 로그의 3의 x의 그래프 위의 점 a에 대해서 a 여기 있네요. 사각형 ABCD의 한 변의 길이는 2를 나타내는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뒤에 좌표 해석하세요가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뭐 x축, y축 이렇게 그리고요. 이쯤에 1이라고 생각해서 로그 함수 그려봅니다. 맞지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사각형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정사각형으로 봐주세요. 네, 크기 1입니다. 그럼 요점의 좌표는 선생님 모르니까 a이고 요점의 해석 즉 a점의 정보는 a, 로그 3의 a죠. 한 변의 길이가 2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 값은 얼마죠? 여기 이제 1이고 1이니까 a 플러스 1,1 이렇게 둬도 무방하죠. 이해하셨죠? 여기서 주요 사항은 이 y의 해석이 똑같아야 되는 거죠. 즉 로그 3의 a의 값은 1이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a는 얼마? 3이 좋다 이런 해석입니다. 시험 문제는 특별히 이 d를 찾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d의 정보 얼마? 그렇죠. 4,1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답 4,1입니다. 정리. 문제 8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고까지 보세요. 원래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죠? 이런 얘기죠. 원래 함수 y는 로그의 ax 플러스 b와 이것의 교점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렇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어디 대칭? y는 x 대칭이니까 이것과 이것의 교점이 두 개다. 즉 y는 x와 교점이 두 개다.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이때도 교점의 x좌표가 2라고 2랍니다. a, b 해석하시오. 또 조건 중요한 게 나왔네요. 이때 교점을 해석하면 얼마죠? 1, 2, 이렇게 되지. 근데 이 교점은 역시 y는 x 위에 있으니까 1,1과 2,2를 만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지요. 맞죠, 여러분? 따라서 1,1을 원래 함수에 대입하면요. 라는 표현이 등장하니까 b의 값은 1이에요. 로그 a의 1은 0이니까 2,2도 대입하시면 2는 로그 a의 2 플러스 b인데요. b의 값이 1이니까 로그 a의 2의 값이 1입니다. 따라서 그렇죠. a는 2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시험 문제는 A와 B의 값을 찾는 거니까 A는 2고 B는 1입니다. 아시겠죠? 이 노란색 중요합니다. 정리. 문제 9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a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a, b의 값을 해석하시오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점근선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 그래프에서 점근선은 가까이 가지만 닿지 않는 선이니까 x가 얼마? 마이너스 2죠. 맞죠? 따라서 이 조건 하에서 x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건 그렇죠. a 값이 1이는 거죠. 이해되세요? 로그 2의 네모의 세모 즉 진수 조건이죠. 이 진수는 절대로 0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더불어 진수는 언제나 양수예요. 따라서 얘를 0로 만드는 값은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값이라서 점근선으로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때 점근선의 정보가 x 이퀄 마이니까 a는 2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가 지나는 주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0,4예요. 즉 0,4가 이 위에 있는 점이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하면 4는 로그 2의 a 플러스 b인데 a 값이 2죠. 여기 2 대입하면 얼마? 따라서 b의 값은 3이다. 이런 해석이죠. 답 적어 보겠습니다. a는 얼마? 2, b 얼마? 3입니다. 정리. 문제 10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y는 로그의 2의 x와 y는 로그 2의 4x의 그래프와 x는 1이라는 직선과 x는 4라는 직선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해석하시오 이렇게 표현됐는데 여러분은 지수 함수의 적분이라는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맞죠? 초월함수의 적분을 배운 적이 없어요. 따라서 뭐로 푼다? 그림으로 푸셔야 됩니다. 그림. 이해하셨죠? 따라서 이제 그림을 보고 푼다는 것은 로그 2의 x라는 그림하고 y는 로그 2의 4x의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따라서 얘네들을 지켜보니 선생님처럼 쓸 수 있을까요? 잘했나요? 잘했지. 왜? 보세요. 얘는 얘지 않습니까? 로그 2합은 진수의 곱이니까 요 값이 2예요. 따라서 로그 2의 x 플러스 2, 즉 얘네들 둘이 생긴 게 똑같고 평행이동한 관계죠. 무슨 관계? 평행이동 관계죠. 이 휘어진 곡률이 똑같은 거예요. 평행이동 관계니까 쌤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그죠? 느껴지시죠? 얘를 이렇게 좀 확대시키면 맞나요?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밑금친 부분이 얘랑 일치하겠죠? 맞습니까? 얘를 뚝 띄어다가 위로 올리면 이렇게 탁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맞죠? 따라서 이 둘의 넓이가 똑같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우리가 원하는 이 곡선과 x는 1고 x는 4라는 직선이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와 일치한다라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따라서 넓이라 하면 밑변의 길이가 얼마? 높이가 얼마? 인 직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셨죠? 사고의 출발은 우리는 지수함수의 적분을 배운 적이 없다. 초월함수의 적분을 배운 적이 없다. 그림으로 풀자. 이겁니다. 정리. 문제 11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십시오. 이런 문제죠. 자, 일단은 1번부터 보세요. 일단 생긴 게 다 자기 마음대로 생겼는데 이 통일을 시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통일, 기준의 일치. 아셨죠? 기준의 일치를 봐야 돼요. 그럼 선생님 잘 하나 보세요.
4제곱근 루트 16은 16의 4분의 1제곱이고 16이라 하면 2의 4제곱이죠. 뿅. 그래서 4분의 1을 띡 써주면 지수의 법칙에 의해서 2의 1제곱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4는 4의 3분의 1제곱이고 얘는 또 제곱을 씁니다. 요거 계산하면요. 2의 3분의 2제곱에 2를 쓸 수 있어요. 맞나요? 제곱하면 얼마? 요렇게 되겠죠. 이해하셨죠? 밑을 2로 만든 겁니다. 2분의 1제곱은 2분의 1제곱이란다. 요거 뒤에 쓰고 2분의 1 먼저 보세요. 마이너스 1승의 2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된다. 맞죠? 따라서 이 중에 제일 큰 건 누구예요? 얘죠. 밑이 2니까. 그 다음에 요거죠. 그 다음에 요거죠. 쉽죠? 따라서 그 크기를 비교하시오. 대소. 제일 큰 게 누구죠? 얘입니다.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얘가 크고 그 다음에 얘가 오는 거죠. 아시겠죠? 따라서 높아심에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A가 B보다 크고 E가 1보다 크면은 A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쉽게 할까? A가 1보다 크면은 A의 M제곱이 A의 N제곱보다 크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는 M이 N보다 큰 거예요. 아시겠죠? 공교롭게도 A가 같은 이 A지만 0과 1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했을 때 A의 M제곱이 A의 N제곱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지수함수에서 강조된 아주 주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리해보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요. 여기선 로그인데요. 여기서도 공교롭게도 밑이 그렇죠. 2분의 1이죠. 하나 잡고 갈까요? 로그 A에 대해서 이 값이 MN으로 하자. 샥. 이렇게 컸어요. 그런데 M이 N보다 커요. 맞죠? 이렇게 될 조건은 뭐죠? 그렇죠. A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당연히 진수 조건으로 M은 양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우를 한번 써볼게요. 이 경우에서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럼 A는 어떤 애예요? 그렇지. 0과 1 사이에 있는 친구라는 거죠. 아시겠죠? 주요한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2번을 해석해 봅니다. 자, 문제 보시면요. 처음에 이 관점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나? 얘를 쓴 다음에 맞죠? 3에 사라졌네. 쏘리. 네. 3에 5분의 1을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쓰죠. 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고 이 값은 3배의 로그 2의 5다는 거죠. 맞죠? 두 번째 같은 관점으로 2의 로그 2분의 1의 3분의 2는 2배의 로그 2의 3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맞지요? 그럼 좀 쉽게 표현하면 로그 2의 5의 세제곱이니까 125 로그 2의 9 이렇게 갑니다. 자, 마지막 이 식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죠. 따라서 그 답은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16보죠. 근데 공교롭게도 밑이 모두 2보다 큰 형태를 만족하죠. 따라서 이 진수의 크기별로 대소 비교가 가능한 거죠. 맞습니까? 밑이 지금 1보다 커요, 여러분. 따라서 제일 큰 친구는 누굽니까? 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것은 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리. 문제 12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죠. 여러분 1번부터 보시면요. y는 3의 x 빼기 3의 제곱 9니까 마사이 값이죠. 맞죠 여러분? 이 그래프의 주된 특징은 밑이 1보다 크죠. 뭐라고? 밑 조건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가 무조건 무슨 값을 가질 때 최대 최소를 가질 때 그대로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지수가 최대 최소를 가질 때 전체 함수도 그때 최대 그때 최소 이렇게 가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수를 표현해 보시면 요게 지수입니다. 맞죠? 요게 지수예요. 그럼 이 fx의 범위는 0부터 4라는 범위에서 어떤 함수값들을 갖는지 공부를 해보시면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의 효과가 x는 3입니다. 범위는 0부터 4까지니까 이쪽이 이제 0이 되겠죠. x는 이쯤이 4가 된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함수값은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갖고 0을 대입했을 때 최대값을 가지니까 0 대입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5라는 최대값을 갖습니다. 최소값은 3일 때니까 마이너스 4죠. 따라서 주어진 범위에서 함수 fx의 최대 최소값을 해석해 보니 5부터 마이너스 4까지 되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아시겠죠? 밑이 1보다 큽니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에 y의 최대값은 얼마? 5를 대입했을 때죠. 최대값 얼마? 3의 5제곱이고 최소값 얼마? 마사를 대입했을 때죠.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해하셨죠? 최대값 3의 5제곱 최소값 3의 마이너스 4제곱 됐죠?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면요. 1번에서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인크리징 함수니까 이해하셨죠? 클 때 크고 작을 때 작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런데 2번은 좀 다르네. 로그 함수인데 그죠? 밑이 얼마? 1보다 작죠? 0과 1 사이니까 이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함수의 해석을 역시 gx라고 놓으면은 전체 함수의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주어진 조건에서 밑 조건이 얼마? 1보다 작습니다. 물론 0과 1 사이가 맞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좁네. 네, 지울게요. 네. 0과 1 사이로 다시 쓸게요. 따라서 얘는 최대, g가 최대일 때 전체는 최소, g가 최소일 때 전체는 최대를 갖겠죠. 이해되시죠? 반전이 일어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gx의 해석을 쌤이 한번 표시해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 친구의 해석은 위로 볼로 대칭축의 정보는 2죠. x는 2예요. 그런데 주어진 범위는 0부터 4까지니까 x 이퀄 0이고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x는 4예요. 즉 최소값의 위치가 똑같은 거죠. 최대값은 얼마? 8이고 최소값은 0 대입하면 얼마? 4죠. 4 대입하면 얼마? 그래도 4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 gx는 주어진 범위에서 최대 최소의 값을 8부터 4까지 해석할 수 있고 이때 원래 함수 y는 로그 2분의 1의 gx에
최대값, 최소값을 해석해보면 최대값은 얼마를 대입해야 돼요? 4를 대입할 때죠. 왜? 밑이 1보다 작으니까. 0과 1 사이니까. 맞죠? 최소값은 누굴 대입했을 때요? 로고 좁다. 네, 칠판을 조금만 선생님이 좀 옮겨볼게요. 이렇게. 네. 네. 보이시죠? 네. 얼마? 2분의 1에 8을 대입했을 때죠. 얘 계산하시면 얼마죠? 그렇지. 마이너스 2고요. 얘 계산하시면 얼마죠? 마이너스 3입니다. 맞지요? 따라서 최대가 마이너스 2, 최소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정리. 문제 13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x에 대한 방정식 절대값 5x 빼기 25 이퀄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그럼 얘를 어떻게 보는 게 편하냐면 선생님처럼 한번 보세요. y는 절대값 5x 빼기 25의 절대값이라는 이 함수와 y는 k라는 함수가 그렇죠. 교점이 몇 개예요? 교점이 두 개가 돼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교점이 두 개입니다. 됐나요? 두 번째, 여러분 아시다시피 k값은 얼마죠? k값은 양수입니다. 이해되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k값의 범위를 해석하시오. 이런 얘기죠. 됐나요? 따라서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좀 해보면요. 선생님 한번 그려볼까? x축, y축 그려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절대값이 없는 이 함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y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맞지요? 이 그래프는 y는 5의 x제곱을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5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죠. 맞아요? 됐나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얼마?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2를 대입하면 0이고 x에 0 대입하면 y는 그렇죠. 마이너스 24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림이 좀 이상해도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점근선의 해석은 어떻게 표현되죠? 점근선 이렇게 표현되겠지. 맞아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될 거야. 슉 붙는 것처럼 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죠? 이렇게 2로 옮겨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5예요.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y는 이해하셨죠? 점근선이 얼마죠? 이해되나요?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5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절대값을 씌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절대값을 한번 씌워보시면 음수 부분이 꺾여 올라가죠. 근데 이 부분을 위로 확 꺾었어.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여러분 25로 좀 봐주세요. 지명관계상 이렇게 됐죠? 25다. 그럼 얘는 그렇죠. 24다. 이렇게 보셔서 이렇게 그려봅니다.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올라갔다. 맞죠? 이 꺾여 올라간 그래프의 이름은 y는 절대값 5의 x제곱 빼기 25예요. 이 꺾여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위로. 근데 여기 상수함수가 등장하죠. 맞습니까? 상수함수가 등장해서 교점이 두 개가 나와야 된답니다. 맞습니까? 교점이 두 개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교점이 몇 개입니까? 빨간색이랑 노란색 교점 반 개죠.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예요? 두 개네.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예요? 교점 한 개죠. 이해하셨죠? 그래프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교점은 두 개가 돼야 되지. 이해돼요?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상수함수 y는 k라는 직선이 어디까지 그려져야 될까? 그렇죠. k는 일단 0보다 크고 무조건 25보단 작아야 되겠지. k가 25가 되는 순간에
교점 하나뿐이 없죠. 왜냐면 여기서는 안 나옵니다. 점근선이라. 이해되시죠? 따라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5보다 작다. 이렇게 표시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정리. 이제 14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것은 우리 두 개 생각해야 되죠? 최고차의 개수. 두 번째, 그렇죠. X축과의 교점이 판별식 D.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X축이 왔을 때 0보다 항상 크잖아. 근데 최고차인 개수가 뭐죠? 그렇죠. 0보다 큰 상태에서 항상 크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면서 뜨는 형태죠. 즉 X축과 교점이 없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같은 얘기죠, 이게. 이렇게. 교점 없다. 근데 이미 최고차의 개수는 1이니까 만사 OK니까 판별식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조건에서 판별식 D4에 의지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고 A, C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전기해 보시면 선생님 잘 하나 보세요. 얘가 되겠죠? 로그 2의 A를 치환해서 봐도 돼요. 라지 A로. 그럼 얘 범위는 이렇게 될 거야. 그냥 치환할까 우리? 복잡하니까 얘를 A로 치환하면 맞죠 이거? 따라서 A의 무대를 구하시면 그렇죠. 얘니까 사이다죠. 제곱이 작으니까 1과 3 사이에 있다라는 범위가 나오고, 이 범위를 가지고 환원해서 로그의 범위를 해석하면은, 여러분 여기 뭐가 중요하면 밑이 중요하죠. 밑이 2니까 1보다 커요. 따라서 얼마?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럼 양쪽에 지수와 로그의 근본 약속으로 범위를 펼쳐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따라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바로 답이 나오죠. 얼마? 2부터 A는 8까지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정리. 문제 15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보조 배터리의 초기 불량률이 12.8%입니다. 이때 매주 불량률을 절반으로 감소시키면 보조 배터리 불량률이 처음으로 0.1% 이하가 되는 것은 몇 주 후입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초기 불량률이 12.8%예요. 됐죠? 퍼센트입니다. 근데 이것이 매주 불량률을 절반으로 감소시켜요.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절반이 되는 거죠. 2주 지나면 4, 3주 지나면 8분의 1이 됩니다. 이때 절반으로 감소시킬 때 보조 배터리의 불량률이 처음으로 0.1% 이하죠. 이 불량률이 0.1% 이하가 되는 거죠. 단위는 퍼센트예요. 아시겠죠? 선생님 하나만 더 강조합시다. A는 3시간 후 5분의 1로 축소한다. 수학적으로 표시하면 얼마? A 곱하기 5분의 1에 3분의 t죠. 그죠? 3을 넣으면 5분의 1이 활성화되고 6을 넣으면 25분의 1이 활성화되는 거죠. 요식 외우세요. 지웁니다. 자, 이때 이 주어진 지수 부등식을 해석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복잡하니까 양변에다가 10을 곱해서 해석해 보십시오. 10 곱하시면 얼마? 그렇죠. 잘했죠? 또 양쪽에 2n 제곱 곱하십시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근데요, 이 128은 좀 특별한 게 2의 7제곱이에요.
끝났죠. 밑이 똑같은 상태에서 2의 7제곱이 2의 n제곱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n의 효과는 얼마? 그렇죠. 7 이상이죠. 따라 최소 7주는 지나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시오. 아시겠죠? 로그를 부르려고 그랬는데 로그 없이도 잘 풀리네요. 네, 정리. 문제 16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함수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잡고요. 이 a, b를 연결했더니 그 길이가 2루트 11입니다. 직선 AB의 기울기는 3이고요. 두 점 AB의 x좌표가 AB입니다.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을 해석하십시오. 이런 문제죠. 자, 선생님 그래프를 그냥 개괄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샤, 네,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직선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이렇게. 이때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이라고 놓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의 루트 10의 효과를 봅니다. 기울기는 3이에요. 맞죠? A의 좌표는 A니까 Y의 좌표는 얘고요. B의 좌표는 B니까 Y의 좌표 A입니다. 따라서 기울기에 대한 해석을 써보시면 이런 얘기가 되나요? 이렇게 적으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되나? 90도? 됐죠? 따라서 여러분 이 길이는 얼마로 표현되죠? B 빼기 A죠? 이 길이 얼마로 표현되죠?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이죠. 이 조건에서 기울기 3이라고 하는 것은 B 빼기 A분의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 맞습니까? 맞지요? 맞아요. 따라서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이라 함은 3배의 B 빼기 A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기울기가 3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 B 사이의 거리가 2배의 루트 10이니까 요 관점은 뭐냐? 이런 얘기겠지? 루트에 A 빼기 B의 제곱에 그 다음에 누구죠? 그렇죠? 2의 A 빼기 2의 B제곱의 해석이 2배의 루트 10이다. 이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 조건하고 여기는 이 조건 한번 빗대어서 식을 하나 만들면 이렇게 되나?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을 여기다가 샥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얼마? 이렇게 써도 되나? 어차피 이거 제곱하는 게 이거 제곱이니까. 맞죠? 이 제곱한다는 건 1 제곱하는 거니까. 1 제곱하면은 얘니까. 맞죠? 근데 이 값이 얼마야? 그렇죠. 2배의 루트 10이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제곱하시면 얼마? 10의 A 빼기 B제곱은 40이죠. 맞죠? 따라서 전체적인 해석은 또 선생님 바꿔봅니다. B 빼기 A제곱은 4죠. 근데 여기서 A가 그렇죠. B보다 작으니까 B에서 A 빼기 B를 해주면은 뿔만 2가 아니라 2입니다. 이해되시죠? 이해요. 따라서 이 값이 얼마야? 2지. 됐나? 그럼 이 값이 얼마야? 6이지. 맞아요? 이런 식의 해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써볼까? B 빼기 A는 2고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 2의 B제곱 빼기 2의 A제곱은 6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만큼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얘네들은 그게 안 보이니까 선생님 한번 써볼게. 봐봐. A라고 하는 것은 B 빼기 2야. 그 식을 여기다 대입해 보면 2의 B제곱 빼기 2에 이렇게 표현이 된대. 맞죠? 그럼 얘는 얘라는 얘기지. 쌤 잘했죠? 그럼 2의 B제곱을 빼내면 이렇게도 표현이 된대. 따라서 2의 B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요 계산하시면 3분의 4니까 맞아요? 6 곱하기 미쳤어. 4분의 3인데 그죠? 4분의 3이니까 3분의 4로 볼 수 있고 약분하면 2니까 8 맞죠? 8은 2의 세제곱 따라서 B 이름은 3 됐나? B가 3이니까 그렇죠. A는 1이라는 조건을 얻을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2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의 해석은 2의 1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이니까 답이 10입니다. 답 10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정리. 문제 17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 그림에서요. 두 함수 y는 2분의 1의 x제곱하고요. y는 로그 2의 x라는 두 함수가 왔고요. 다음에 그래프에서 y는 x를 데리고 와서 숫자들의 관계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옳은 거를 구하십시오. 이런 얘기죠. 자, 이들은 상당히 흡사하죠. 왜냐? y는 로그 2x의 역함수가 누구죠? 그렇죠.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는 역함수 관계니까 y는 2의 x제곱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주요한 열쇠 중에 하나겠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갑니다. 자, 이때 시험 문제 기억 봅시다. 2분의 1에 d를 대입하십시오. 즉, 이 함수에다가 d를 대입하면 얼마죠? 띠띠띠띠띠띠 얘죠. 근데 이 값은 얼마? c죠. 왜? c를 대입한 값이 c니까 y는 x니까 맞아요? 이 값이 c예요. 뭐라고? c를 y는 x 대입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림이 이래다. 맞아요? 이 값이 얼마야? c입니다. 맞죠? c 대입하면 c니까 따라서 얘가 c다. 맞는 얘기죠? 그림이 좀 작지만 네, 그죠? 니은 c 곱하기 2는 1이다. 2는 뭐죠? 2는 그림에서 2의 해석을 한번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이고 여기 2 대입하면 얼마? d네. 지금 잘했나? 로그에다가 2 대입하면 얼마? d니까 d죠. 써볼까? 여기 d입니다. d. y는 x에 의해서 d를 옮긴 거죠. 여기까지 나왔어. 출발. 로그 2의 2는 d예요. 맞죠? d예요. 됐죠?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2는 얼마야? 2의 d제곱이지. 맞아요? 맞는 얘기지? 그럼 봐봐. 2의 d제곱은 얼마야? c의 마이너스 1제곱이지. 쌤 잘하나? 빨리 했나? 지울게. 봐봐. 2의 마이너스 1제곱의 d는 c니까 2의 마이너스 d제곱은 c. 똑같은 얘기는 얼마? 지수의 마이너스 1 곱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근데 2는 2의 d제곱이니까 2의 d제곱에 2를 대입하면 얘라는 소리야. 양쪽에 c를 곱해. 얼마? 얘지. 따라서 얘도 맞아. 이해되시죠? 맞아. 지면관계상 기억, 니은 지우고 해석합니다. 1 맞아요. 자, 이제 디귿 해석해 보겠습니다. 디귿. A라는 해석은 어떤 관계냐? 이렇게 A를 대입하면 지수인 2분의 1 A제곱이 보이고 이 값은 여기 D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올린 값이 2예요. 이 값이 2입니다. 따라서 얘는 2로 같아요. 됐죠?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서 A는 맞아요? A는 좀 보기가 그렇다. 그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써볼까? 로그를 불러. 로그를 부르면 얘가 되겠지. 선생님 잘했죠? 잘했어. 그럼 얘는 또 이렇게 돼. 2분의 1을 변신시켜 2로. 그럼 얘는 얘야.
선생님 맞아요? 잘했죠? 됐지? 맞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갖고 와. 2의 마이너스 d는 얼마? c지? 맞아? c야. 그럼 요거도 봐. c는 얼마랑 같아? c는 2분의 1이랑 같아. 맞아? 맞지? 양쪽이 로그로 불러. 마이너스 d는 로그 2의 2분의 1이야. 요거랑 요거 본 거야. 지금 잘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d는 마이너스 로그 2의 2야. 맞아? 그럼 양쪽이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되겠네. 근데 시험 문제는 이 둘을 뭐하래? 더하래. 똑같은데 부호가 반대니까 빵이지. a 플러스 d는 빵이야. 답 정답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 보실 때는 기억, 니은 조건을 활용해서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프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겠죠? 정리. 문제 18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범위는 1부터 100이고요. 주어진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2의 로그의 x의 해석은 x의 로그의 2죠. 맞아요? 이런 얘기죠. 이 선생님 쓴 거 맞습니까? 이 둘이 자리 바꾸는 거죠. 쌤쌤이다. 됐죠? 더 지웁니다. 이렇게. 열심히 지우고. 이런 조건이면서 됐나요? 얘를 갖다가 가만히 보시면 상당히 똑같은 부분이 등장한다는 거죠. 치환할 거고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밑에 표시가 없다는 건 밑에 10이니까 사용 로그죠. 따라서 이 해석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도 된다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이렇게 바뀌나? 결과적으로 4 곱하기 로그 4 곱하기 2의 로그 x제곱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친구를 라지 A로 치환하면 뭐라고? 범위. 써볼까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반드시 명심하세요. 치환을 하시면 범위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범위를 구해보면 샥 얘 이름이 누구? y는 로그 x 1 대입하면 얼마? 빵 100 대입하면 2 맞죠? 범위가 얘잖아. 따라서 0부터 2까지 로그 x의 무대가 나와. 뭐라고요? 이 범위가 얼마? 0부터 2까지야. 그러면 2의 로그의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까? 그지? 밑이 1보다 크니까 빵 대입하면은 최소값, 2 대입하면은 최대값이야. 즉 0 대입하면 얼마? 2의 0승이 최소값, 2 대입하면 2의 제곱이 최대값이지. 맞죠? 근데 얘 이름이 누구래? 얘 이름이 A래. 여기 써있네. 따라서 A의 무대는 얼마? 그렇지. 1부터 A는 4까지래. 됐나? 지울게요. 따라서 전체적인 해석을 작동해 보면은 Y는 자 똑같은 거 2개 왔죠? A 곱하기 A 플러스 2배의 4 곱하기 A 맞죠? 그럼 A 제곱 플러스 8A를 이 범위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근데요 얘는 완전 제곱식 되지 않습니까? 얘죠? 따라서 아래로 볼록인 이 구조에서 X의 스토리는 얼마? A는 마이너스 4라는 대칭축을 가지면서 A인데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는 얼마? 1부터 4지. 맞습니까? 좁다.
A는 마이너스 4라는 대칭축을 가지면서 다시 할게요. A가 얼마? 1부터 A가 4까지인 요 범위에서 최대 최소를 찾으려는 거지. 이해되세요? 따라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해석을 이제 구해 보면은 1 대입하면 얼마? 그렇죠. A에 1 대입하면 9. A에 4 대입하면 얼마? 그죠? 16 더하기 32니까 얼마? 48 보나요? 맞죠? 이런 식이에요. 따라 최대 최소를 구하면 얼마? 최대값은 얼마? 48. 최소값은 얼마? 9. 이런 얘기죠. 원래 함수를 이렇게 변신시켜 푼 겁니다. 얘를 갖다 이렇게 치환해서 본 거예요. 아셨죠? 다시 치환해서 범위야. 이해되시죠? 정리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라믹 재료 A에 대한 실험을 시작한 지 T1초, T2초 후에 측정 온도를 공부해 보면 라지 T1, 라지 T2라고 합니다. 이때 세라믹 재료 A의 열전도 계수 K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이 실험을 시작한 지 10초 후, 20초 후에 측정 온도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06도가 되는 때는 실험을 한 지 몇 초입니까? 이해되죠? 따라서 T1, T2라고 가정하면은 얘를 그냥 T1, 얘를 T2라고 가정하면 이와 같은 온도 변환이 일어난 걸 T3라고 합시다. 됐죠? 그러면 K는 T2는 얼마? 202로 보는 게 타당해요. 라지 T1은 200이겠죠? C의 로그 20초 빼기 10초. 맞죠? 맞아.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2분의 C의 로그 2가 되는 거야. 그렇죠? 로그의 차는 진수의 나눗셈이니까. 됐나? 그 다음에 선생님 뭘 보냐면 요 T1초하고 T3초를 갖고 한번 풀어보자는 거야. 됐죠? 그럼 T1초 얼마? T1초 10초 후에 200도 되고 T3초는 T3초 후에 206도가 되니까 맞죠? 여기 얼마 써? 206 쓰지. 빼기 200은 C에 관한 로그 T3 빼기 T10이죠. 이거 계산하면 6분의 C에 관한 로그 10분의 T3가 나온다. 맞죠? 근데 문제는 이 K가 일정해야 된다는 거죠. 즉, 이 둘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C로 약분하고 양변에 6을 곱하면 라는 구조를 파악할 수가 있지요. 3을 위로 샥 얹으면 로그 8은 라고 표현이 됩니다. 맞지요? 따라서 얘랑 뭐다? 같아야 되니까. 이해되세요?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T3 값은 얼마로 봐? 80으로 보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은 T1하고 T3 불렀지만 여러분은 T2하고 T3 불러 풀어도 돼요. 이해되시죠? 정리